매해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살짝 지났는데요.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박다한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이야기해볼 재미보라 저희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 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 임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나연정 선생님은 저희 특별하게 의료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얘기 들려드릴까요? 네. 합성섬유는 놀라운 발명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60% 이상이 플라스틱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면을 제조할 때보다 물 낭비도 훨씬 적고 목화를 재배하느라 독성 살충제나 또 무슨 비료를 쓰는 네, 그런 게 더 친환경적일까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가 입는 옷의 60% 이상이 플라스틱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면을 제조할 때보다 물 낭비도 훨씬 적고 목화를 재배하느라 독성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중에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천연섬유는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섬유이지만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배 과정을 보면 살충제, 제초제, 각종 비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섬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표백 과정, 수지 과정, 예측 과정, 염색 과정 등 20단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또 나오는 환경 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합성 섬유의 가공 과정을 살펴보면 천연 섬유에 비해 환경에 해를 주는 정도가 덜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재활용도가 높지요.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 시에 분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들잖아요. 네, 섬유도 이제 석유로 만들어 가는데 석유로 만드는 섬유는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트, 플레마이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읽어도 이게 안 돼. 어렵다. 네, 많은데 우리가 옷을 한 벌 세탁할 때 이렇게 7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렴한 가격과 높은 강도로 전체 옷감 중에 60%를 폴리에스테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탁 과정에서 1mm 미만의 마이크로파이버 즉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이게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강을 가고 바다로 가서 고기가 먹고 그게 다시 또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 폴리에스테르는 분해에 최소 500년 정도 걸리고 만약에 소각할 경우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요. 특히 우리 입는 스포츠웨어들이 더 화학섬유의 집합수라고 하거든요. 이에 국내에서는 의류 폐기물을 건축자재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 캐나다에서는 폴리에스터를 플라스틱으로 재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일본에서는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했대요. 그래서 각국에서도 의류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고 처리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담이었나 방송 중에 했나 제가 그때 옷에서 플라스틱에서 석유 추출할 수 있다고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패스트 패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간 유니클로 어감상. 거? 자라 막 이런 거. 어감상 단어가 주는 느낌이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빠르게 내놓는 패션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옷을 만들 때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지금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주일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는 복제도 되게 빠른 거고 유통도 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패스트 패션을 넘어서 울트라 패션, 뭐 이렇게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7,500리터가 필요하고 또 패션 업계는 전 세계 폐수량의 2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렇죠. 네, 패션이라는 네. 게. 그래서 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션의 반기를 든 슬로우 패션도 있습니다. 얘도 또 어감상 딱 느낌이 말 그대로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있으며 오래 쓰는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사용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의류 폐기량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주요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폐기 의류 양도 재활용 양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의류 폐기물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저희 보통 그냥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수거함에 들어가는 양도 많은데 그냥 버려지는 양도 되게 많다고 해요. 수거함 자체 안 들어가는 양이 더 많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 폐기량 줄이려면 좀 물려 입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또 리폼해서 다시 입는 것도 있고, 뭐 아나바다 돌려 입고. 요즘 그쵸, 익산시에서도 그런 재활용 저기서 나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장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예술의 거리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와서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됐었어요, 실은. 근데 예, 이제 또 다시 침체되면서 지금 상황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류들 많이 사고 또 그 뭐 벼룩 시장처럼 네.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눠 쓰고 그런 플리마켓 같은 것처럼. 네, 그렇게 네네네네. 무상으로 물물 교환 네,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요. 뭐 우리 행사복 뭐 우리 한복 예전에는 다 맞췄잖아요. 네. 되게 고가의 한복을 그리고 몇 번 안 입고 장롱에 있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맞아요. 지금은 다행히 대여를 해서 입더라고요. 한복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드레스나 행사복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이제 어제 뉴스 이제 라디오 듣다가 잠깐 들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지도 않은 옷을 막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패스트 패션의 좀 예, 그쵸.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그 예쁜 옷을 사는데 제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을 일단 사고 다이어트해서 내가 저 옷을 꼭 입겠다 하는 옷들. 예. 하지만 못 그쵸. 입고 택 그대로 버린다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 그 외국에서도 이런 그 좀 재활용 의류를 이제 깔끔하게 포장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저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패스트 패션이 이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자꾸 디자인이나 이런 유행에 뒤지다 보니까 맞아. 그런 이제 그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빨리 네. 바뀌어서. 맞아. 그리고 우리가 봐도 옷을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 근데 저렴한 것도 있어서 사서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말고 다시 구매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특히나 해요.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그 특히나 의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옷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때는 화면상으로 볼 때는 예뻐서 샀는데 실제적으로 왔을 때는 너무 달라서 안 이뻐. 하는 부분들. 맞아. 그러니까 소비 생활을 좀 바꾸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세대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실은 온라인으로 옷 사는 게 실은 불편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편을 감수하고 매장을 가게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게 또 익숙하고 그렇죠. 그게 생활이어서 아마 앞으로는 쉽지 않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리고 스포츠웨어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 지금 성장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맞아. 레깅스나 그런 섬유도 엄청 유행인데 생각해보면 뭐 저희 택배 완충제, 냉매 같은 거는 뭐 재활용에 대한 논의나 어떻게 분리해서 버릴까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웨어는 그러고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네. 하는데 이제 우리도 항상 할 때 방송하면서 지난 회의할 때 보면 여기 방송하면서 많이 배워했던 것들이 저도 그죠. 막연하게 그래 했던 것들을 또 세심하게 맞아요.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혹시 무슨 의견 있으면
저는 없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네, 긴장하시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저희 다 보이시겠죠? 여기 앞에 네. 엄청 멋진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 노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네. 뒤에 해드리고요. 네네네. 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라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 대한 오염도 큰 일이지만 그렇죠. 해양 오염이 정말 큰 일인데요. 맞아요. 바다에 바다가 화학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면서 생명의 힘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정말 심각한데요. 철새들이나 아니면은 그 동물들, 어류들 배를 갈라보면 플라스틱 조각이 거의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부분인데요.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14만여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 또 스티로폼 부표 아시죠? 우리가 양식할 때 쓰는 거. 네네. 이것이 저기 분해되는 데는 한 80년. 그리고 뭐 알루미늄 캔은 500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낚싯줄을 정말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오염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예술로 이제 승화시키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상에서 버려진 폐품이나 잡동사니들이 예술가를 만난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우리는 정크아트라고 해요. 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해서 에코아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크아트는 1950년대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팝 아트 화가로 유명한 로버트 라우센버그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모자이크 아티스트인 레너 카바타스가 병뚜껑 1638개로 BTS 멤버인 지민 정국의 얼굴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익산시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정크아트 작가님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왔습니다. 왕국면에 위치한 M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김행령 작가님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원래는 금속 공예가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김행용 작가님이라고 아까 하셨죠? 네. 김행용 작가님은 인터넷 뉴스에서 개인전 관련된 네. 뉴스에서도 많이 뵌 것 같고 한국 그 공예대전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네, 그것도 맞아요. 대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작년에 보석박물관에서 그 전시도 하시고 관내 대학에 출강하신다고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김행념 작가님이 작가님은 2013년 환경을 생각하는 작가 모임인 아이러브 메탈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정크아트 작품을 하셨다고 합니다. YMCA에서 정크아트 교육도 하셨다는데요. 환경 오염도 줄이고 작품을 통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이면서 금속 공예에 비해 부담 없는 재료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크아트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 다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스튜디오에도 작가님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네, 개구리 합창단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냥 네.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합창단이요. 이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네. 이 단원 중에 몇 분만 지금 모시고 왔는데요. 이게 단체로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이 작품의 소재가 뭐일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고무 제품인데 이게 바로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입니다. 우리 굴양식이나 이렇게 저기 양식들 할 때 위에 그 띄워놓는 그건데요. 네네네. 이게 그럼 공기 주머니로 이렇게 예,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떠 있는 애들인데 이 양이 굉장히 연간 벌어진 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태생이 한국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죠. 요즘에 중국에서 저기 떠내려오는 이런 부표들이 군산 앞바다에 많이들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가서 회수를 해다가 이렇게
화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너무 계시는데요. 예쁘다. 네네. 그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네. 주우셔가지고 네네네. 아하.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물이나 나무들 심는 작업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폐 부표를 가져다가 화분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식물들을 심어서 탄소 중립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M 갤러리에 가시면 정크아트 조형물들도 있지만 다양한 금속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크아트를 이렇게 조그마한 작품도 있지만 굉장히 큰 대형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뭐 잡초로 만든 켄타로스 작품은 한 3m가 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작품으로는 노래방을 품은 코뿔소가 있어요. 노래방을 품은 코뿔소요? 네. 실제로 그 작은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 몸판을 식판 있죠. 우리 네. 급식판을 식소, 예. 식판으로 만들고 그 안에를 또 노래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해놨고요. 아하, 그래서 기린이나 음. 우리 철탑 같은 대형 작품도 있고 폐 전선으로 만든 술록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제 또 작품들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뭐 스피커, 전선, 식판, 냄비 뚜껑, 함석 조각, 숟가락, 뭐 주전자, 변기까지 정말 다양한 폐품들을 가지고 작가님의 상상력으로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한번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 보석박물관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보석박물관 보시면은 그 왕궁리로 가시는 쪽에 보면 왕궁다원. 아, 번쯤 네, 가보셨죠? 네, 네. 왕궁다원에서 왕궁면 쪽으로 한 100m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렇구나. 길가에 있거든요. 아담하고 또 작가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언제든지 관람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입장료는 있나요? 이게 또 하나의 또 큰 메리트입니다. 그럼요. 없습니다. 좋다. 네. 좋다. 그 김행영 작가님은 M 갤러리가 금속공예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김행영 작가님께 그 작품을 배우시는 수강생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재밌겠어. 네네. 보면 눈이 호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이 항상 여기에 상주하고 계셔서요. 관람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편하게 와주시고 평일에도 뭐 아침에도 가셔도 되고 해 떨어지고 저녁에 가시면 또 저기 조명이 좀 켜져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연락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그냥 거예요?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가님이 안 계셔서 문이 잠겨 있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둘러보시고요. 지켜져야 할 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작품 훼손하지 않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네. 이것만 지켜주시면 거기가 잔디밭도 굉장히 넓고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와서 둘러볼 수 있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언제 시간 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근마에 정말 맛있는 카페도 커피가 진짜 맛있는 카페가 그래요? 있거든요. 거기도 어딘가요, 도대체? 그 서동공원 가는 길목에 있는데 아, 커피가 그래요? 식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어. 내 입맛에 거기서 환경의 날이니까 텀블러 하나씩 들고 테이크아웃 네네. 해가지고 산책하면서 걸어도 네.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M 갤러리를 방문해 보시고 금마에 맛있는 커피도 한잔 드시면 어떨까요? 네네. 이상 네네. 저희 재미보라 노은이었습니다. 아, 네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술 시간에 재활용으로 미술용품 만들어 오라고 하면은 쓰레기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너무 그때는 재활용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그러니까요. 재활용 버리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아마 재활용품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재활용품 미술 시간에 만들라 그러면은 네 생수를 사 먹고 물을 버리고 만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되게 한 번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맞아. 이제 왕궁 쪽 금마 쪽 가면 농촌 쓰레기도 많죠 선생님? 얘기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예요. 안 끼셨네요 오늘. 오늘 안 네. 끼셨네요. 그 일할 때만 농사 일할 때만 이제 낍니다. 아, 지렁이를 피하고 싶어서. 아 네네. 그 제가 이렇게 농사 일을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뭐 농사일을 하면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이랑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농촌 일을 도와드렸을 때랑 이게 시선이 너무나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직접 이제 몸소 이제 일을 하면서 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농촌에 정말 비닐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맞아. 한 곳에 쌓여 있던 것보다는 여기저기 조금씩 쌓여 있는데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은 꼭 그 폐비닐 공동묘지 같대요. 맞아요. 이렇게 엄청 그런 많아요. 느낌이, 되게 맞아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환경적으로나 이 농사에 대해서 이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2020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 그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그 위성군 의원이 이제 그 농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로부터 이제 제출받아서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 최근 4년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폐비닐이 이제 연간 얼마나 되냐? 평균 약 32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거 보상금 제도 등을 이제 통해 가지고 수거되는 이제 수거량이 이제 연평균 19.7만 톤. 그러니까 이게 수거율이 한 62%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7만 톤은 이제 민간 업체에서 이제 수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약 6만 톤 분량 이거는 이제 방치되거나 이제 소각이 되거나 몰래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밭에 두둑이나 이런 데에 콩이라도 조금 심어 놓으려고 파면은 폐 비닐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기가 너무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소각이 됐거든요. 밭에서 다 네. 걷어들여서 소각이 되는데 요즘은 소각이 안 되니까 아마 농촌 이렇게 농사짓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연한 그러니까.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제일 많이 크죠. 음. 그래서 폐비닐이 이제 발생량만큼 이제 수거율도 좀 막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런 좀 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수거율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 점점요. 네네. 어허. 그러니까 사용량 폐비닐은 많이 이제 건데. 많이 발생이 점점 더 됐는데 많이 발생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이제 수거해가는거나 이런 것들 민간 점점 업체에서 낮아지고. 수거해가는 거는 수거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 아, 라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역별로도 수거율도 이제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해서 이제 소관하는 부처는 환경부고 농촌 폐비닐의 경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제 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폐 비닐을 농촌에서 이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폐 비닐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전 사람이 다 버리고 간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모아서 이제 한쪽에 놓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영농 폐기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두 곳의 업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민간 이제- 업체. 네네네. 이제 그 업체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문의하시면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두 업체에다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을 했더니 이게 수거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제 타시에 있는 이제 저희 옆 동네죠 전주에 이제 있는데 그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제 그 업체에서 가져다가 이제 주시는데 이제 제 밭으로 직접 오시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이제 A 업체는 제 밭에 한 3톤 정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데? 직접 제 밭에 오신다고 그러고 그렇구나. B 업체는 한 5톤 정도는 돼야 이제 직접 올 수가 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그걸 버리겠어? 대농만 부를 수. 그러니 태산이 되는 거지 비닐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비닐은 이게 부피는 큰데 무게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진짜 부피는 크지만 그 5만 톤을 모으려면은 엄청 나겠죠. 그냥 몇만 농사 평을. 못 짓고 그냥 제 밭에 그냥 계속 쌓아놔야 되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중간 집하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나요? 맞아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이제 또 업체로 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환경공단으로. 이제 대농이 아닌 이상 이걸 또 그렇죠. 사놓지도 쉽지 않지. 못하고 이제 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이제 개인이 이제 좀 가지고 가서 이제 하시면은 좋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운전이 안 되는 차도 분들도 없으실 많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악순환이잖아 또. 맞아요. 이게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직접 다른 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치. 저 같은 이제 뭐 텃밭농은 어. 이제 거의 몇 주말농입니다. 예, 년을 주말에만 이제 조금 시간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평일 수요일에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만 이 폐비닐을 또 받아준다라고 해요. 수요일만 그럼 수요일- 갖다 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이 주말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갖고 가기가 힘들고 그러네. 또는 뭐 이륜차만 있거나 아니면은 승용차 이런 거 1톤 화물이 없으면은 이제 차에 실기도 조금 힘들죠. 그치요. 그리고 어차피 그래서 폐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차에 실는 것도 맞아. 쉽지 너무 않잖아. 더러워질 건데 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지금 그냥 1톤이 얼마만큼일까 머리로 그려보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쉽게 뭐 개인이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수거해가는 업체도 있으니까 문제 없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 같고 이제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에 이제 공동 집화장이 있는 곳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왕궁 쪽에도 공동 집화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을 분들이 왜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왕궁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오냐 이런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럴 또 그걸 뭐 막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거 버리는데 제약 조건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읍면 동사무소에 이제 또 집화장을 이제 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집중 수거 기간이 있대요. 이제 그 집중 수거 기간에 이제 아, 그렇구나. 잘 알아가지고 갔다가 이제 버리면은 이제 음.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주 과제가 싶고요. 크네요. 그거에 대한 과제는. 그니까요. 되게 뭔가 음. 통일성도 없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막 이러니까. 우리 동네 가져오지 마. 니네 걸로 알아서 해결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도 그렇구나. 좀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영농 폐비닐을 좀 줄이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제 조그만하게는 이제 좀 비닐 멀칭을 써서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조금 또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럼요. 머리를 쓴 게 내가 지금 이제 풀을 제초를 했어요. 근데 이 그 풀잎이 좀 마르고 해서 또 솔잎을 긁어다가 이제 그 작물 밑에다 이제 좀 그 우리 우와. 예전에 생강밭 보셨나요? 생강밭 네, 보면 알아요. 지프로 지푸라기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작물 옆으로 해가지고 좀 이걸 하니까 이번 가뭄에도 그래도 좀 작물이 조금 잘 버텨서 살아남고 풀도 그게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 그래도 좀 비닐을 쓰면은 그런 분들은 좀 어떨까 싶은데 이게 친환경 그 생분해성 네네네. 비닐 멀칭이라고 이제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종이 멀칭이라고 해서 요즘 되게 좀 핫해요. 막 개발이 돼서 이제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도 자료에는 순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 만만치 않겠다, 익사는 근데.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멀칭 이제 회사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저희 그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에 그 녹색 인증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익산시는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익산시에서는 그럼 순천이 전국 최초면은 익산은 없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익산도 이제 친환경 이런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에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저희 전북권은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제품들만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러다 만약에 보니까- 아직 그게 멀칭이 등록이 안 된 건가요? 예. 아니 그 작물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예요 그 녹색? 작물이 아니고 그 종이 멀칭 예. 제품이 제품. 녹색 멀칭 인증을 제품. 받아야만 그게 제가 알기로도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런 인증이나 그런 거 없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극소량 아마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아직 있거든요. 뭐 아직 그 제도. 업체에서 보조금을 이제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인증 등록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공장을 또 이전을 해서 8, 9월쯤부터 생산되면서 이제 보조 되게끔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업체에 종이 멀칭 판매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업체 통화하니까
혹시 전북이시나요? 이러더라고요. 네, 전화가 왜- 많이 왜- 오는 거 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혹시 어떻게 하세요? 그랬을 때 전북 맞아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전라북도는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 여기에 이제 인증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만 보조를 받는다라고 업체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확연히 네. 되어 있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까다로운 거고 뭐 그런 그렇죠. 거. 그러네. 그 선을 넘나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도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음.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조는 제가 그러면 이제 시에 또 전화해서 저 이거 그러면 친환경 제품 이거 지금 구매하면은 보조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거 보조 받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이거는 연초에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시 일 년. 사업이 지각했구나. 아니야. 지각했구나. 그때 이제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어렵다. 그때 신청을 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일일이 알아서 그때만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가서 구매를 딱 했을 때 뭐 보조를 받는 맞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조금 비닐이나 이런 게 친환경적인 거는 진짜 그냥 일반 비닐보다 2배 이상 진짜 비싸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쓰기가 선뜻 좀 그래서 그렇죠. 보조를 해준다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쓰시는 분들은 환경을 조금 더 생각을 종이를 해서 만들려면 또 우리는 열심히 나무를 심어야 되겠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게 종이 멀칭인 게 진짜로 종이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가 섞이지는 약간 않았을까? 생분해성 비닐 같은 멀칭인 건지 궁금해가지고. 생분해성 비닐 멀칭이 따로 있고 종이 멀칭. 종이 멀칭이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그래요? 그 종이 안에 음. 여러 그 좋은 성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빨리 분해가 될 수 썩어서. 있도록 네.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생분해성 비닐이나 종이 멀칭 이런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분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걸음이 이용하면 되면 되겠네. 걸음도 돼요. 종이 네네. 멀칭은 어. 걸음 효과도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네. 말씀을 하다가 우리가 자꾸 까먹었어요. 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말이 좀 많았죠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종이 멀칭이 그 녹색 인증 안 받았으면은 저희는 계속 그냥 보조금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 전북 쪽은. 비싸게 해요? 네, 근데 타 지역은 거기는 좀 완화돼서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선뜻 못 쓰겠네 여기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거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원래 비닐 멀칭 그냥 일반 비닐 멀칭 사용을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농작물 수확하고 나서 다 걷어야 돼요. 이제 또 그러면 걷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쵸. 힘들어. 그리고 이제 또 그 폐비닐을 이제 또 처리하는 또 비용도 그죠.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 친환경 이 제품이 또 비싼 거는 아니다. 그러네요. 또 그렇게 또 후까지 또 그러네요. 농촌이 이제 또 많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노동력도 감소가 돼서 그죠. 이런 거 치우기 저런 거 힘들죠. 생각하면은 친환경이 더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비용적으로 마냥 비싸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어. 고려를 하면. 네네네. 종이 멀칭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도 충분히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냥 노탈이 막 이렇게 치면 되나? 나 너무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기계로 그냥 쭉 저기해서 기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이게 좀 즐겨서 괜찮다고 그렇구나. 하거든요. 쭉쭉 찢어지는 종이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 막 몇 년 전에는 그게 조금 찢어지는 그런 쭉쭉. 단점도 있고 음. 바람 불면은 이제 또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작년부터 올해 막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들이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뭐 즐기고 일반 저희 그 관리기 비닐 피복기로 해가지고 다 일반 비닐 멀칭처럼 그렇게 다 작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농촌에서 조금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좀 우리 농촌이나 이제 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잘 들어봤고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종이 멀칭.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방송하면서 배워요.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맞아 맞아. 저는 선생님 의견에 살짝 덧붙여가지고 이제 폐비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너무 시작-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중요하고 어려워.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맞아. 준비를 해봤는데 헷갈리는 부분 OX 퀴즈 잠깐 준비했거든요. 먼저 1번.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야 한다. OX. 오. 아하, 온가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페트병은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따로 배출해야 한다. OX. 우유팩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우유팩. 따로 해야 된다는 것 같았어. 오, 그 네. 재생이 돼서 뭐. 네, 맞습니다. 정답도 오고요.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이팩도 일반 종이류와 구분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활용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아파트나 단지나 이런 데서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끈등을 이용해서 종이팩은 따로 좀 분리돼서 구분되기 쉽게 해서 배출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배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배를 포장하는 과일망 같은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품목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그건 잘 문제 모르. 우리 그냥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같이 버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 안 되는 걸로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네. 그 일반 쓰레기로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견이 되게 분분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품목이 아니에요. X고요. 이게 분리배출 대상이라고 저희가 헷갈리고 오해하기 쉽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라고 해요. 폼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스티로폼 버리는- 같은 어,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하셨죠? 근데 어.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헷갈려요. 나 이 내일부터 분리. 그렇게 해야지.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분리배출 사원칙을 준비를 했는데 이 네. 분리배출이 어려울 때 네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면 된다고 환경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네 가지니까 첫 번째는 비운다, 헹군다, 그리고 섞지 않는다, 분리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용기 안에 있는 내용을 비우는 거고 헹군다는 거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닦거나 씻어내고. 헹구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종량제 봉투에 정말로 맞아. 네, 너무나 깨끗이 닦을 수가 없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섞지 않는다. 얘는 재활용 용품별로 구분해서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건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랩 같을 수도 있는데 종이류, 금속캔, 고철류,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 발포 합성수지, 우류, 폐식용류 그리고 또 폐가전 그리고 대형 폐기물, 음식물, 유리 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가연설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엄청 요즘엔 많아요. 되게 세부적으로. 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음. 분리를 해줘야 되고 네 번째 분리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사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그 재질들이 섞여 있는 네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벨 같은 것처럼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상 내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미보라 가족들은 평소에 분리배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동안에 뱃싸개, 과일 싸개는 다 플라스틱으로 버렸거든요. 저는 내일부터 안 버리려고요. 또 배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과일망도 헷갈리셨다고 하셨는데 구매한 제품 중에 분리배출 그럼 반대로 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 거 제품 있을까요? 그거 있어. 우리 왜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하면 비닐팩에다가 오는데 그 스티커가요. 잘 떨어지면 비닐로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일반 폐기물로 해야 된대. 그래서 맞아요. 가위로 이렇게 주소를 잘라내고 버린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떼기가 참 그거 정말 어려워.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스티커를 좀 잘 제거될 수 있는 맞아. 그런 재질로 쓰면 분리수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명이랑 유색이랑 네. 분리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병따개를 저희가 페트병, 생수병에서 따고 그 생수병 그 그 고리도 고리. 또 끊어서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어렵고 음료수 병 라벨 붙은 것도 또 어떤 거는 그쵸. 칼손이 들어있는데 진짜 잘 안 떨어지고 또 어떤 건 진짜 본드로 딱 음. 붙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라벨 없이 그 뭐 생수 같은 네. 경우는 네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리배출을 잘 못하니까 아예 그냥 저희도 생수를 사서 먹었었거든요. 생수를 끊고 그냥 물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정수기도 방법이죠. 저희가 이제 그 옛날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도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어디다가 말 못하는데요. 그래서 정수기를 놓으면은 정수기 필터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그래,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끓여 먹기로 하고 아, 좋은 어. 아파트다. 수질 검사 계속 했을 것이면 네네네, 또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합격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저희는 5,000원. 와, 진짜 저렴하다. 네, 어디다고 말씀 못 드려요. 아, 너무 좋은 환경에 사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저희 실은 저희 아파트는 익산의 보호 아파트인데 지하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뭐 가정에 이렇게 다 식수로 쓰는 건 아니고 아파트 한켠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받아서 쓰고 식수로 썼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사용 식수로. 불가 판정을 그래. 받아서 나는 아파트 익산 이사 왔는데 그게 식수가 있어 되게 신기했거든. 오, 지하수를 먹어 도시인데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매해 검사한 보고서를 네네네. 게시판에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불가 아. 얼마 안 됐어요. 음. 불가 판정 받아가지고 네, 이제 막 이렇게 여름날 같은데 보면은 줄 이렇게 서서 물 받아가시고 막 이러셨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니까요. 그래서 그 끓여 먹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분리 내원칙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 내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니까요. 음. 네, 환경에 대한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저도 물도 끓여 먹고 옷 사는 것도 좀 줄여보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집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맞아요. 그렇지.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 하나 변하면 일단 한 명은 변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한 명이고 또 가족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 맨 첫 처음 날인데.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준비도 없이 맞아요. 어려운 거를 주셨는데 제 지금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참여하면서 좀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 들으면서 좀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후손 세대한테도 이제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노력이 이제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뜻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제가 가장 체감을 하는 게 있는데 계절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을과 겨울은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봄, 여름은 각각 4일씩 늘어나고 있고 겨울은 7일이나 줄고 있고 가을은 하루 줄었다고 해요. 벌써부터 더워가지고 올 여름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을의 온도와 우리의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구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본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환경의 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생각하고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인 라디오 저희는 재미보라 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